선거 후에 그리고 당선돼서 인수위 활동 등을 통해서 또 제가 직접 행동을 통해서 이제 강조했던 것이 일단 시민들과 적극 소통하면서 시민들로부터 지혜도 얻고 또 가르침도 받아서 시민들의 고충을 또 해소하는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좀 하겠다. 문제를 하나둘씩 쌓아두고 방치하는 그런 소극행정이 아니고 좀 더 문제를 하나둘씩 풀어가고 매듭을 짓는 그런 행정을 해나가겠다.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만 지혜를 짜내고 또 시민들의 도움도 얻어서 조금씩 돌파구를 마련해 나가는 그런 행정을 하겠다는 생각을 했고, 업무보고를 받고 말씀드리는 과정에서도 가능한 한 시민들에게 지혜를 좀 얻고 우리 공직자들께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문제를 푸는 행정, 그 다음에 과거에는 아이디어를 냈는데 좋은 아이디어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행정의 타성적인 측면 때문에 그걸 제대로 빛을 발휘하지 못했던 이런 것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도 내고 해서 좀 뭔가 우리 용인 특례시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새롭고 창의적인 행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생활하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 불편이나 고충이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시민들이 답도 저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내는 아이디어, 우리 공직자들이 특히 좀 팀장이나 그 아래에서 활동하는 우리 공직자들이 많은 좋은 생각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최대한 좀 적극적으로 개진하도록 해서 그것이 일종의 제도와 시스템의 변화로 이어지는 그런 창의적인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용인이 저는 세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임기 이제 4년인데 그 4년 내에 그런 위상을 받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그 초석을 충분히 닦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용인 특례시를 글로벌 반도체 중심 도시로 좀 만들어 보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적극적인 지금 구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또 인수위에서도 제가 반도체 클러스터 TF도 만들었고 많은 좋은 생각들을 개진을 했고 활발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소개도 좀 해드릴까 합니다. 일단 많이 모여서 활동하는 그런 반도체 집적화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반도체 클러스터 착공은 뭐 조금 늦어지지만 그러나 그 사이에 소위 수용하는 과정 또 지정을 조사하는 과정들이 상당히 촉진이 돼서 착공될 때쯤에는 굉장히 문제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해당 기업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는 거로 알고 있고요. 우리는 이제 그 반도체 클러스터 착공을 계기로 이 용인을 반도체 글로벌 중심 도시로 만드는 여러 가지 인프라를 까는 이런 활동을 또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약을 했을 때 민자로 반도체 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 생각이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릴 수 있을 때가 머지않아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도 다시 기흥 중심으로 오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기흥에도
삼성전자가 내부 대규모 투자를 할 계획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 양대 축이 생기는 셈인데 반도체 고속도로가 생기고 한다면 반도체 소부장, 소재부품 장비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용인에 입주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용인에 많은 투자를 해서 용인의 이 반도체 클러스터가 명실상부하게 모습을 갖춰가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반도체 인력도 더욱더 양성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AI 인공지능 고등학교도 설립을 추진할 생각이고요. 용인에 좋은 대학들이 많은데 그 대학의 이 반도체 관련 학과도 더 신설하거나 확충을 하고 반도체 관련 기업들과 계약 학과를 맺는 이런 방안을 저희들도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은 많은 좋은 기술들을 개발을 하는데 그걸 사실은 테스트 배드를 통해서 이 기술이 과연 제대로 상용화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용인이 이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의 기술의 테스트 배드 역할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랫폼 시티에도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굉장히 입주를 하고 싶어하고 투자를 하고 싶어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국토부하고 좀 이야기로 오간 것들이 있는데 제가 반도체 등 국가 첨단 전략사업 육성을 위해서 공공시행을 하는 도시개발 사업에 있어서 전략사업 특화단지 지정을 할 때 특례를 검토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국토부가 냈습니다. 그래서 조성 원가의 문제나 수리계약의 문제에 있어서 특례를 인정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이와 관련해서 시행령이 개정이 된다면 플랫폼 시티 산업단지 구역 내에 반도체 대기업을 비롯한 소부장 기업들이 유망 기업들이 충분히 입주할 수가 있고 우리 용인도 기업체를 좀 좋은 기업 등을 따져서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시행령 개정의 진전 상황이 더 진전이 된다면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지사님이 우리 용인에 오셨습니다. 저와 안성, 이천, 여주 시장님도 함께 했고 반도체 관련 전문가들도 함께 하셨는데요. 이때 제가 이미 보도자료를 통해서 알려드렸지만 경기지사님께 국지도 57호선 확장 개설 사업비를 좀 도비로 지원해달라 2,100억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건의를 했고 반도체 클러스터 테스트베드 사업 예산 지방에서 좀 분담해야 하는 예산이 있는데 한 1,700억 정도 이것도 도비로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생산 조성을 위한 추가 물량이 필요한데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지만 역시 경기도의 도움이 필요했죠. 경기도에 지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김동연 지사님은 역시 이 경기 지역을 반도체 중심 지역으로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드린 요청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신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와
더 협의를 해 나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하나씩 실현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민들께서 정말 수건 사업으로 생각하시는 경강선 연장, 사실 지난번에 이루어졌으면, 작년에 이루어졌으면 좋았는데 지금 추가 검토 사업으로 돼 있고, 과거의 경험으로 보면 추가 검토 사업이 실제로 현실화한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꼭 해야 되겠다는 게 제 확고한 생각이고, 저도 선거 때 수없이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마냥 5년은 좀 기다리기가 어렵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2026년 7월까지 그럼 못 기다리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궁리를 좀 해봤습니다. 이 인구가 많이 지금 늘어나는 우리 용인, 또 다른 수도권, 또 이제 사정에 따라서 5년을 못 기다리고 철도 사업이 좀 조기에 확정이 돼서 추진이 돼야 되는 이런 지역들이 있지 않을까. 저 같은 경우는 도저히 5년을 못 기다리고 행정도 중앙행정이든 지방행정이든 좀 유연하게 행정행위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야 대한민국 국민과 시민들의 불평고충을 덜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일단 장담은 못하지만 추진을 한번 해보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2년이나 3년 뒤에 국가철도망 계획과 관련해서 좀 한번 논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으로 좀, 그러나 용인만 해달라고 하기는 어려워서 사정이 급한 지역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 공동으로 좀 해서 한번 찾아보자 이런 생각을 했고, 지난해에 추가 검토 사업으로 지정된 것들이 한 24개가 됩니다. 24개의 노선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 경강선 연장을 비롯한 5개 노선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공약으로 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윤 대통령 임기도 5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요 5개 노선을 가지고 서로 해당 지자체와 논의를 좀 해서, 좀 이쪽은 대통령이 공약을 하신 거고, 또 필요성이 특히 용인 같은 경우는 매우 시급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논의를 좀 해야 되겠다. 5년까지 이렇게 기다리지 않고 논의를 하는 이런 것들을 추진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개 사업이 있는데, 이 해당 지자체하고 아직 의논은 안 해봤는데, 제가 의논도 좀 하고 국토부하고 좀 이야기를 해서 이게 과연 가능할 수 있는지를 한번 판단을 구해보겠다 이런 거고요. 자료로 이거는 지금 추가 검토 사업으로 들어가 있고 대통령 후보 시절에 공약으로 채택이 됐는데, 이것만 사전 타당성 조사 영역에 들어간 것도 발견을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좀 따져보고, 우리 경강선도 비슷한 경로를 좀 밟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중부권 동서횡단선, 이건 천안, 영주 등 12개 지자체가 관련이 되어 있고요. 창원 산업선, 창원하고 하남, 함안, 창원하고 함안이 관련이 되어 있고, 원주 춘천선, 원주 춘천이 관련이 되어 있는데, 이 5개 노선은 서로 해당 지자체하고 이야기해서 5년 기다리지 않고 한번 시도를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특례시 위상에 좀 걸맞게 우리 시의 조직도 좀 개편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변화와 안정의 적정선을 찾는 인사를 하고요. 행안부하고 논의를 해서 일단 특례시는 국을 하나 더 신설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우리 반도체 글로벌 중심 도시의 위상을 받기 위해서 그와 관련된 국을 하나 신설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행안부하고 협의가 필요하고 시간이 좀 필요한 상황인데, 이런 것 등을 비롯한 조직 개편도 좀 하고, 보다 시민과 소통을 더 잘하고, 민원이 행정행위가 이루어진 다음에 시민들이 깜짝 놀라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시위를 하고 민원하는 이런 일들은 좀 최대한 좀 줄이는 방향으로 조직 개편을 좀 할까 하고요. 종합운동장 문제는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제가 선거 때 말씀드린 대로 공원화 계획은 백지화를 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할 거냐? 이와 관련해서는 일단 원칙적으로 복합 개발을 하겠다. 그걸 통해서 우리 처인구의 명소로 만들겠다는 입장은 냈고요. 그 안에 채워질 내용과 관련해서는 시민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용인을 정말 보다 살기 좋고 또 살고 싶은, 그리고 또 품격도 높아지는 이런 도시로 만들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균 우리 시의회 의장님과 한 차례 만났습니다. 물론 제가 찾아간 것까지 하면 제가 찾아가서 만나 뵙고, 또 우리 의장님도 제 방에서 찾아오셔서 둘이 만났고요. 시의회와 우리가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적극 의회에 설명하고, 또 의회에 아이디어도 얻고 의회 협력도 구하고 하는 의회와 정말 협치하는 이런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맥락에서 우리 존경하는 윤영균 의장님과 이 회동도 정례화해서, 정례화를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할 거냐, 두 달에 한 번 할 거냐, 이건 아직 정하지는 않았지만 의장님과 회동도 좀 정례화를 해서 의장님의 이야기도 듣고, 지난 우리 4년의 시정에서 좀 부족했던 부분이 의회하고 이런 소통과 협력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저는 오늘 또 민주당 의원님들, 시의회 의원님들 워크숍을 하신다고 해서 제가 윤원균 의장님과 김진석 대표님께 전화드리고 잘 다녀오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민주당 의원님들과도 정말 열심히 만나고 말씀 듣고 소통을 하겠습니다. 이 권한을 확보하는 문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일부 권한이 와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례시 권한 확보와 관련해서 8월경에 다른 세 곳의 특례시 시장님들께 연락을 드려서 만나고 특례시 시장단 모임을 구성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수시로 연락을 하고 또 정례 모임을 가져서 우리 특례시 권한 확보 방안을 논의를 하겠다. 그리고 모임에서 모아진 의견들을 가지고 국회하고 중앙정부, 경기도와 또 충분히 의논을 해서 우리 특례시가 제대로 된 권한을 통해서 시민들을 위한 보다 좋은 행정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도 예산 편성 문제가 중앙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단계에서 저는 우리 용인의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국회의원 하면서도 경험을 했지만 이미 예산의 틀이 짜여진 다음에 추가로 좀 늘려달라 하기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중앙정부에서 내년도 예산을 틀을 짜는 이 상황에서 우리 용인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제가 직접 노력을 하겠고, 국비, 도비 확보와 관련해서 우리가 과연 얼마만큼 어디에 쓰일 것을 요구를 해야 되는지
자료로 받았습니다. 상당히 두툼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살펴보지 못했는데 그런 거를 저는 시장이 먼저 총대를 내고 나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당장 이번 주에 제가 기재부 예산 담당 이차관을 만나기로 했고요. 우리 용인이 인구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면서 역시 교육 수요도 굉장히 많습니다. 기흥 역세권의 중학교 신설 문제 등을 비롯해서 학교 시설이 신설이 되거나 확충이 되어야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번 주에 저는 교육부 차관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미 대통령실은 한번 다녀왔고요. 선거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귀찮고 힘들고 중앙정부 가서 아쉬운 소리하고 사정하는 일은 시장이 직접 하겠다. 제가 그거는 반드시 실천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이동을 지나가다가 건설되는 걸 좀 봤는데 평소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뭐 지하철과 광역버스 또 우리 시내버스, 마을버스도 많이 타고 다녔던 사람이고 주말에도 뭐 우리 시에서 나오는 차가 없을 때는 그런 걸 많이 이용을 하는데 이동을 지나가면서 그걸 스마트형 버스 정류장이라고 표현을 하더군요. 건설이 되는 걸 보고 참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 스마트형 버스 정류장이 어떤 거냐면 다 아시죠? 여름에 박스로 투명 유리 박스로 돼 있어서 그 안에 에어컨도 나오고 기본적으로 이제 버스 어떤 버스가 몇 군데 온다는 안내는 당연히 나오는 거고 와이파이도 있고 또 겨울에 난방도 되고 이런 시설을 모든 정류장에 하기는 어렵겠죠. 왜냐하면 그 버스 정류장 그 주변 사정이 어떤지에 따라서 터가 아주 좁은 것에는 할 수도 없을 거고 그래서 쉘터형으로 이렇게 또 만들기도 하는데 이런 버스 정류장을 좀 더 많이 확충을 하는 게 좋겠다는 이야기를 이미 업무 보고 때도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을 위한 이런 생활 밀착형 행정을 최대한 많이 펼쳐나가겠다. 같은 맥락에서 지금 신봉동에서 수지구청 하는 15번하고 15-2번 버스 저도 뭐 여러 차례 탔지만 그 노선 시간대가 너무 간격이 길어가지고 시민들이 특히 이런 여름에 굉장히 힘든데 전세 버스 2대가 투입이 됐나요? 오늘부터? 네.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그 기준을 좀 정해가지고 이 버스 운행률이 마을버스죠. 60% 이하 지역 가운데 배차 노선이 없는 지역들은 이렇게 좀 전세버스를 투입하는 일들도 확충을 해나가고 지금 버스 운전자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고 양성이 잘 안 되는 상황인데 일단 이와 관련해서 우리 용인시가 버스 운전자를 좀 자체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이런 고민도 하고 있다. 이런 시민 밀착형 행정도 최대한 많은 지혜를 짜내서 해보겠다. 시민들의 말씀 가운데 해답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적극 좀 시민들의 제안을 받고 그 제안을 긍정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채택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빨리 좀 해나가겠다. 조금만 예산 들이고 공을 들이면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것들은 먼저 해나가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문 주시면 받겠습니다. 저는 중불보 평양고 국장입니다. 먼저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그 시장님께서 취임사에서 장애인들의 고충을 덜어드리는 도시를 만들겠다 이렇게 밝히셨어요. 근데 이제 9월에 개최될 장애인 체육대회가 있는데 그때 사용하기 위해서 지난 6월에 롤볼 전용 경기장을 완공을 했습니다. 우리 중부일보에서 이미 7월 6일자 보도를 했고요.
여기 주차 면수가 13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선수하고 임직원들이 200여 명이 움직여야 되는데 결국은 200m 떨어진 그 청소년 수련관 주차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200m를 그 경기장까지 움직이려고 하면은 가파른 그 언덕길을 200m를 올라가야 돼요. 이분들이 전부 장애인들 아니겠습니까? 휠체어를 타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그 경기 장애라든지 안전사고가 우려됩니다. 현재 해당과에서는 검토 중이다 정도의 답변밖에 못 듣고 있고 시장님께서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개선 대책을 좀 마련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우리 김 단장님 안 계신가요? 네, 우리 국장님. 네. 김문화국장 신성수입니다. 예. 롬볼 경기장 따로 옆에 캠핑장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인접해 있는 그 캠핑장 부지를 활용을 해서 저희가 임시 주차장을 여기 마련할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 거기서부터 임시 경사로를 설치를 해서 장애인분들께서 접근성을 확보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다 이제 완료가 돼서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때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직 그 백분기 시장 정부 때에 네이버 사태의 제2 사태를 받는 게 아니지 우려의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민주당의 황재혁 시의원이 SNS를 통해서 지난번 정부 때 유진선 시의원이 하는 행태를 그대로 지금 답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불과 0.5mW 정도의 전자파밖에 안 나오는 것을 전자파로 인해서 유해하다는 것들을 이미 지역 주민들을 호도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그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이상희 시장님께서 당선되시자마자 인수위에 TF 아젠다로 선정해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는 제2의 네이버 사태를 받는 거 아니냐 그게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시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어서 막 연결 짓는 것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 정말 문제가 없었는지 주민들이 왜 우려하는지 이거를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주민들과 왜 소통을 제대로 못했고 주민들의 의견을 왜 많이 수용을 못했는지 이걸 따져보겠다는 이야기고요. 이 행정과 관련해서 사실 지금 이제 문제를 일으킨 책임은 백 시장님께 있다고 해도 그 백 시장님이 후보 시절에 저하고 같이 수지구청에 가서 파격서도 썼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행정의 과정상의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점검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그 행정상의 절차가 하자가 있다면 당연히 시장이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요. 지금 나타나는 것들이 인수위의 한 인사가 하는 얘기도 법에 하자가 없어도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난 네이버 사태 때 저희 용인시가 가장 것이 행정의 신뢰성을 잃었습니다. 와서 땅까지 사고 그거를 짓겠다고 하는 기업에 대해서 전자파란 이유 하나만으로 갖고 그거를 내쫓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의 절차상의 문제가 없는 부분이 있고 그렇다면 당연히 그 민원에 대한 것들도 투트랙으로 같이 살펴보시는 게 좋은데 지난번 전임시장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을 법에 근간해서 움직이는 조직인데 법 위에다 민원을 올려놓음으로써 사업자도 당연히 용인의 민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되는 징후들이 지금 다시 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겁니다. 저는 지난번 시장님이 하신 거에 대해서는 제가 평가할 생각은 없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잘 따져보고 지금 전자파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 소음 분진에 대한 많은 우려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따져볼 생각입니다. 지원으로 우리나라 대중국 반도체 수출이 적자로 좀 추월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정부 차원의 적극적 지원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시장님께서 당선 초기에
대통령 직속 반도체 발전위원회를 추진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 구체적인 진행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 좀 예, 부탁드립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대통령실 가가지고 제가 추진하는 것들을 자료를 만들어 갔어요. 그래서 소위 반도체 고속도로 57호선 경강선 연장, 반도체 관련해서 서부장 테스트베드, 그리고 이제 대통령 직속위원회 등등을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정무수석을 비롯해서 홍보수석, 시민사회수석, 국정상황실장, 그 다음에 부속실에 있는 분, 정무수석실에 비서관 2분 다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여러분들도 보도를 통해서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지난 정부에 대통령 직속위원회가 너무 많아가지고 유명무실한 또 위원회도 상당히 많아서 대통령께서 이 위원회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이십니다. 그래서 쉽지 않아 보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지금 현재 국무총리 직속으로는 현행법상 국무총리 아마 소속으로 위원회가 가능한 것 같고, 총리 역시 개인적으로 제가 조만간 다음 주에 될 생각인데, 굉장히 원래 경제 통리시고 통상 전문가시고 그래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좀 추진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네. 반도체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무소속 양양자 의원을 위원장으로 모셨습니다. 양양자 의원이 그런 말을 했더군요. 본인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일 때 반도체 위원회 위원장이 됐는데, 당내 위원장이 됐는데 초선이 무슨 위원장이냐, 그래가지고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가지고 위원장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물러났고, 5선에 전재일 의원이 위원장이 됐다는 기사를 제가 봤는데, 국민의힘은 초선 이런 걸 따지지 않고 전문성을 가지고 그분을 모셨고, 그분 모신 다음에 저도 그분이 전화를 주셔서 통화를 했는데, 반도체 위원들은 구성이 돼 있고요. 일부 보도는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저하고 이철호 경북지사, 그리고 아마 제가 듣기로는 제가 그날 정확한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김영록 전남지사였던 것 같은데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 세 자치단체장을 국민의힘 반도체 특별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한 상황이고요. 그만큼 우리 용인의 그 반도체 역량에 대해서, 그리고 또 포텐셜에 대해서, 그 잠재력과 가능성에 대해서 국민의힘도 상당히 무게를 두고 있다, 이런 뜻으로 제가 해석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인수위원회 보고서를 좀 봤는데, 보고서가 나갔습니까? 그 백서. 백서, 그 내용이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잘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요. 첫째, 이제 이원 시장님이 굉장히 강조하고 계신 SK 반도체 클러스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발전 계획이 좀 빠진 것 같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SK 반도체 클러스터는 한국의 실리콘밸리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산학연 R&D 센터라든지 기술 이전 센터, 그다음에 중소기업 1차, 2차, 3차 밴드들에 대한 지원 대책이라든지 그 관련 또 기업들 육성 대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 그 수지나 축전 같은 데 그 난개발에서 봤지만은 앞으로 남사면 최고 지역, 이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그 장기 계획이 돼 있는지 그런 걸 좀 듣고 싶고요. 다른 한 가지는 그다음에 이제 용인시립박물관이나 미술관, 공연홀 같은 거를 앞으로 계획하고 계신데, 그런 것들은 우리 용인에 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용인에 훌륭한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민충전공이라든지 포은정몽주 선생,
조강조로서 이사주단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있는데요. 그런 분들의 혼을 살린 미술관이나 박물관, 공연홀을 연계해서 지음으로 해서 우리 용인이 배드타운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고 용인의 그 자존심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연대에 두고 앞으로 계획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꼭 이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용인은 저는 이미 배드타운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반도체가 대한민국 수출의 20%를 차지를 하는데 그 대체로 절반 정도 우리 용인이 감당을 하고 있고 용인에 훌륭한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있고 더 좋은 기업들을 유치를 하고 이렇게 할 생각이고 그런 과정에서 쓸데없는 행정 규제는 좀 허파를 하겠다 이런 생각이고 두 번째 주신 말씀 우리 용인의 자긍심을 살려나가는 일들은 계속 하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나갈까 이거는 더 의논도 하고 또 지혜를 여쭤보고 이렇게 해나갈 생각이고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머지않은 시기에 별도로 보도자료나 또는 제가 브리핑을 통해서 밝힐 생각이거든요. 우리 용인은 정말 그동안의 인프라를 그래도 기업들이 용인에 투자하는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해왔는데 아주 그런 걸 통해서 좀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이 좀 형성이 됐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보다 인프라를 더 확충을 해나가고 보다 지원을 하고 또 우리가 구상을 해서 유도를 한다면 용인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반도체 중심 도시가 될 수 있고 우리 용인을 플랫폼 시티에서부터 기흥, 그 다음에 이동, 남사 일부 좀 포함된다고 생각하고 온산, 대관까지 있는 반도체 벨트를 만들 수가 있다. 그와 관련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우리 시의 생각들을 머지않은 시기에 밝힐 생각입니다. 원산의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해서는 우리 성단장님도 계시지만 굉장히 지금 해당 기업 또 반도체 관련 전문가들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오고 있다. 그리고 여주에서 용수 공급 문제 잠시 좀 막혀 있는데 그것도 뭐 여주 시장님이 이충우 시장님이 그 사람도 잘 알고 같은 당 소속이기 때문에 그 협조를 적극 해주려고 생각을 하고 SK 한믹스도 여주에 대한 어떤 혜택도 이미 약속한 것들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도 보다 밀린 방안이 있는지 고민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용수 공급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안성으로부터 받는 전기 공급도 무난하게 잘 되고 있다. 우리 원산의 우리 주민들께서 생각하시는 여러 가지 고충 이런 것도 좀 해결해 나가는 보다 적극적으로 이런 노력을 통해서 원만하게 좀 추진을 할 생각이고 중요한 건 이 도로망 확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난 3년간 저는 그게 매우 더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빨리 촉진을 할 거고요. 이미 경기도에 57호선 관련해서 2,100억 원 도비 전액 지원을 요청을 했지만 저는 투트랙으로 국비 지원도 요청을 할 생각입니다. 예타만 가지고는 사실은 국비를 따내기가 쉽지 않은 점이 있는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이 특별법에 준거해서 국비를 또 따내는 방법도 고민 중이고 기재부 2차관을 만나면 국비 요청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중앙정부든 경기도든 우리가 따내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큰 조직입니다. 거기서 정치부장이 제일 큰 조직인데 조직 운영도 했고 이 인사에 저는 100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좋아하고 누군가는 불만이 있으니까. 그러나 가능한 한 저는 제 장점이 제 스스로 말하기 쑥스럽긴 하지만 이 공직자들에 대한 제가 편견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사실 깊이 잘 몰라요.
물론 일부 공직자들은 아니죠. 그래서 제가 당장 이번 인사를 해야 되는데 고민을 좀 하고 있고요. 변화와 안정,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두 가지 사이 기준 사이에 물론 평가는 우리 언론인들이 하시고 또 공직자들이 하실 거고 시민들이 하시겠지만 제 생각에는 최대한 좀 많은 분들의 이야기도 듣고 그래서 그 사이에 어떤 접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변화도 필요합니다. 또 그 변화를 준다는 이유로 그 일종의 지나친 단팥성을 거기다 넣어가지고 우리 공직사회가 또 흔들리고 또 정치적으로 눈치 보게 하고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저하고 같이 일하시는 분들한테 뭐 과장님들, 팀장님들 뭐 인사도 쭉 이어질 텐데 아니 우리 복도에서 이 주무관들이나 또 다른 이제 우리 과장님, 팀장님 모시고 일할 분들이 만나서 일종의 수법 공론을 하게 되거든요. 어느 조직이나 있는 겁니다. 아 우리 과장은 누가 좋겠다. 우리 팀장은 누가 좋겠다. 아 거기에 정답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걸 다 알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래서 가능한 좀 우리 일선에서 좀 일하는 좀 급수가 지금 아직 젊고 낮은 우리 공무원들의 생각이 무엇인지 좀 가능한 한 좀 파악을 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백신영님 4년 동안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뭐 제가 한 분은 알죠. 한 분은 뭐 그만두셨기 때문에 어느 갈 이유는 없지만 제가 잘 아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정도까지 이렇게 벌써 이야기가 우리 시민들이 알 정도까지 들리는 분들에 대해서는 또 인사를 통해서 그리고 또 그분이 저는 그대로 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마음이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고 또 그걸 통해서 교훈을 얻어서 훨씬 훌륭하게 거듭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무슨 어떤 의도나 편견을 가지고 뭐 이렇게 해야 하겠다 이런 건 없고 다만 이런 생각합니다. 남들이 보기에 소위 온탕만 하는 분들도 계신단 말이에요. 뭐 이 외교부 같은 데도 뭐 냉온탕 이야기를 하는데 온탕하는 분들 냉탕으로도 하고 또 그런 문화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도 제가 돌이켜 보면 저는 거의 평생 정치부 기자만 했습니다. 그래서 쟤는 맨날 왜 정치부냐 뭐 이런 소리 솔직히 듣긴 들었는데 대신 일을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일을 열심히 하고 전문성을 갖고 있으니까 때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도 질시의 대상이 된 적이 있고 한데 좀 이렇게 전문성을 갖되 좀 적절한 순환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변화와 안정 사이의 접점을 찾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우리 농인시에서 일하시는 우리 공직자들 시민을 위해서 많은 그동안의 노고를 스스로 겪어왔고 또 시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했다고 보고요. 능력의 이 편차는 어느 정도 있을 수는 있지만 저는 대체로 그분들의 능력을 믿고 또 그분들의 판단을 존중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 그분들로부터 제가 또 적극적으로 뭐 배우고 거기에 제 생각과 지혜를 좀 보태는 그런 활동을 하겠다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들의 능력을 크게 의심하지는 않고요. 그렇다면 인사에 있어서 뭐 소위 말하는 좋은 보직은 또 누구나 가고 싶어 하고 그 보직은 또 제한이 돼 있는데 전문성에 큰 문제가 없다면 약간의 이 순환 보직도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생각을 우리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고위공직자들을 비롯해서 또 우리 과장님, 팀장님 또
아래 우리 공무원들의 생각을 최대한 좀 수렴을 하면서 인사를 하겠다.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조직 개편이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공약을 드렸습니다. 그 공약 가운데 엄청난 사업들이 있잖아요. 제가 지금 경강선 연장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행대로 기다린다면 이미 이 다음 선거 끝난 다음에 확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못 기다리겠다는 게 제 입장이고, 제가 안철수 의원이 제가 활동하던 용인병 지역에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대장동이 이제 안철수 의원 지역이고, 신삼진 성남시장 SNS를 통해서 또 보도자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만난 까닭도 지하철 3호선 연장 좀 어떻게든 해보자. 서로 다 공약이 일치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기동의 그 문제 다리도 이거를 이제 확장을 해야 되는 문제. 신상진 시장은 굉장히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를 실천을 하고 변화를 주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고, 솔직히 저는 잠을 잘 못 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젯밤에도 한 3시쯤 깼어요. 뭐 생각이 많고 나름 굉장한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시민들께서 많은 기대를 하고 계시고 그것들이 지난번 선거 때 또 표로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우 큰 중압감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공약 실천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다는 생각이고, 말씀드린 대로 시간 덜 들이고 조금만 공을 들이고 노력을 하고 예산이 좀 덜 드는 거는 비교적 신속하게 후딱후딱 하겠다는 그런 입장이고요. 중앙정부의 협조가 기묘한 것들, 또 대규모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는 것들은 더 훨씬 큰 노력을 해야 되고 많은 분들의 협조를 얻어야 된다. 그래서 지난 선거 때 신봉사에서 불교계 소총 토론회 할 때 백공기 시장님께서 내가 시장 해보니까 국토부 차관 만나기가 어렵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답을 그랬습니다. 아니 본인이 못하셨다고 내가 못할 것 같습니까? 일반하시지 마십시오. 그렇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하는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뭔가 돌파구를 마련하고 길을 뚫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고, 경안천 멸종위기의 조류 문제에 대해서 제가 어떤 조류가 멸종위기에 있는지 제가 솔직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또 보고도 받아보고 파악을 해보고 생각을 해볼 거고요. 멸종위기의 조류를 우리가 보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아마 비단 용인뿐 아니고 전국 어디서든 해야 되지 않은 일일까 이런 생각을 하고, 경안천과 세르망을 비교하면 잘 모르겠지만 경안천을 훨씬 시민의 더 사랑을 받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과 예산이 투자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신한주 고태우 기자입니다. 앉으시오. 예, 예, 감사합니다. 용인시의 여러 산하 기관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용인시는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용인문화재단, 용인도시공사, 용인산업진흥원이 있죠. 그리고 그 외에 물론 여러 기관들 좀 있는데, 이 세 기관에 대한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노출이 되어 왔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인사직의 문제도 사실 민선 시대의 이런 낙하산 인사 문제를 비롯해서 있어 왔고, 또 용인문화재단은 물론 용인시의 여러 가지 대표적인 축제, 대표 축제가 용인시가 어떤 축제가 있는지 모를 정도로 용인문화재단이 약 10년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용인문화재단의 역할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이상일 용인시 정부에서는 좀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용인도시공사 문제도 뭐 정자를 좀 많이 해서 이러면서 자본금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지만, 용인도시공사에 대한 여러 가지 출자 정자를 더욱더 확대해서
용인시의 여러 가지 어떤 개발 사업을 직접 좀 주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반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용인 산업진흥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상당히 자본 확대를 통해서 각종 사업들이 자발적으로 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여기에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산하기관을 세 분만 말씀하셨는데 더 있죠. 그 산하기관이 그동안에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스스로 좀 성찰을 해야 된다, 이런 정도의 원칙적인 말씀을 드리고, 그 세 기관 외에 뭐 시정연구원도 있고, 제가 시정연구원을 제외한 산하기관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이 용인시 산하기관이 과연 시민을 위해서 제대로 된 활동을 하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성찰을 해야 되고, 저를 비롯해서 우리 시에서도 보다 거듭날 수 있는 방안을 또 강구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뭐 한덕수 총리도 이야기를 하셨고,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산하기관장들이 생각이 있으실 걸로 봅니다. 어찌됐든 민선 8기가 출범이 됐고, 새로운 행정을 통해서 또 용인의 변화 발전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생각이 있으실 걸로 생각하고, 그분들의 뭐 뜻이 어떤지는 제가 확인은 못했지만 지켜볼 생각입니다. 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